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오늘도 제가 못 가게 이렇게 붙잡아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쌤. 안녕하십니까. EBS 영화사 정수행입니다. 반갑습니다. EBS 이게 대표 강사를 오늘 제가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3부. 이 갇힌 공간에서 못 가도록 제가 이렇게 매시고 있습니다. 사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1편, 2편에서 사실 좀 굉장히 좀 길게 그리고 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요러니까 좀 줄여야 된다. 부모님들 좀 요렇게 좀 우리 해보자까지 왔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홍공에 있는 이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네. 스님쌤께서 학습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체인 아이들이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천해야 될 것들, 진짜 진정한 학습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뼈 때리는 한번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1, 2부를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결국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우리 부모로서 마인드셋을 잘 가지고,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환경 조성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 이걸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그쵸. 그 이제 스스로 안 하면 어떨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연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내가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서 이 아이를 믿어주고 존중하면서 환경까지 만들어줬다. 근데도 스스로 안 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럴 때 오히려 부모가 더 이제 이 아이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다른 어떤 공부 아닌 면으로서 더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저는 그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중학 정도에서 치고 나간다. 스스로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돈 들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알아서 하니까요. 너무 다행이죠. 부모로서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부모로서는 이제 애를 막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믿어줘서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애들 힘들거든요. 자존감 떨어지거든요. 그 자존감 누가 올려줍니까? 부모밖에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때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할 준비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실망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더 아빠가 너네 믿는다. 나만 믿어라. 라고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학생들이 꼭 이 영상을 보면 좋겠는데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 공부를 치열하게 하는 친구들, 제가 이제 특목고에서 가르칠 때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최근에는 이 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옛날에는 제가 진짜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공부 방법 같은 거 되게 많이 알려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물론 그 방법들은 다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쵸. 근데 굉장히 근원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힘들거든요. 힘들죠, 이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이라던가 또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진짜 어렵죠, 사실. 정말 힘들어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런 힘든 공부를 과연 시켜서 해서 될 일인가? 라는 겁니다. 이게요, 시작부터 굉장히 우리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내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인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엄청난 고통들이 있잖아요. 잠도 못 자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그 힘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 결정이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 결정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너 학생이야? 너 인서울 명문대 가고 싶어? 너 지금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남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고 놀아서도 안 되고 유튜브도 봐서는 안 되고 스마트폰도 다 쓰면 안 되고 너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래도 할 거야? 라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누가 답해줘요? 오직 본인밖에. 오직 본인밖에 이거 사실은 답을 못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심플하게 줄여보면은 공부를 왜 하는가?
공부를 왜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밖에서 자꾸 찾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물어보고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스타일. 예, 그들의 인생에서부터 나온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아시겠지만 학창 시절에 되게 어려웠어요.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돌아보면 다행입니다. 다른 동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공부를 무조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요즘에는 보통 그런 친구들은 소수고 대다수는 뭐 한 자녀, 두 자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뒷받침이 된다면 이제는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그런 공부를- 게 아니라 더 다른 차원의 그렇죠. 고민이죠. 다른 차원의 고민이 정말 필요한 거고요. 철학을 제가 왜 특목고 학생들이랑 얘기를 했었냐면은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고통스러워요. 그쵸. 근데 그 고통을 왜 시작했어요? 공부를 왜 하고 있어요? 그 답을 자기밖에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1, 2부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라면은 아주 옛날부터 누구나 고민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가 맞는 거지? 삶은 무엇이지? 그리고 삶이 고통이라는 것에는 대다수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공유를 했었고요. 근데 대신에 그게 불안하고 삶이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허무하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그래요. 고민하다가 그냥 허무해지는 겁니다. 뭔 의미가 있지? 대한민국 진짜 별로네? 이러면서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상이나 생각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니체라던가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네 삶 네 거야. 정신 차려. 뭐 종교든 뭐든 신경 쓰지 말고 네 삶 네가 챙겨. 네 운명을 사랑하고 너가 강한 정신으로 네 삶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책에서 사실 3부에 제가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책의 3부에 첫 이야기로 이걸 쓴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자기밖에 답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를 가볍게 읽으시면은 뭐 너무 뻔한 소린가? 너무 라고 하는데 심플한데? 사실은 이거는 가장 저는 중요한 고민이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다음 단계를 못 나가겠네요. 못 나가고 나아가도 위험해요. 음. 내가 원하는 공부가 아닌데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또는 모범생이니까 참으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명문대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이 송두리째 허무해지는 거예요. 시작이 내가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 다니면서도 순식간에 우울증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입병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명문대학들에 이제 뭐 정신상담센터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한순간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참았던 건가? 나 뭘 위해 참았던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 지점부터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계속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부모님들은 이걸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책이든 여행이든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학생들 안으로 들어와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부모님들이 대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계속 생각은 변할 수 있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는 계속 변할 수 있지만 그때 자기가 강한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저는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요? 아니에요. 그거 방법 몰라서 못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우스갯소리로 너무 진지해졌으니까 저도 평생 몸짱이 꿈이거든요. 전공생. 네. 그래서 저는 헬스 채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밤에서 일 끝나고 와가지고요 치토스 먹으면서 김종국 씨 채널 보는 거예요. 치토스 먹으면서 이게 뭐야? 막 콜라 막 마시면서 와 저렇게 운동하면 야 몸이 좋을 수밖에 없구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런 거죠. 그냥 몸짱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냥 바라는 거랑 실제로 그 가는 과정은 아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 잘하면 좋겠다, 인정도 받고 내 미래도 받고 라고 하면서 놀고 있죠. 진짜 노력을 안 하고 있죠. 이게 치토스 먹으면서 헬스 채널 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영원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 괴리만큼 그냥 괴로운 겁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꼭 추천을 하고 싶은 게 방법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방법은 세상에 다 있어요. 책으로도 있고 유튜브에도 다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될까? 왜 안 되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 원인을, 이유를 아직 못 찾은 겁니다. 와, 이거 심오하네요. 지금 뭔가 탁 이렇게 꿰뚫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하우를 찾기 이전에 하우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발견한 하우를 갖고 맨날 올려가지고, 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등급 나오겠죠. 확인만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Y에 대한 Y예요. 것을 엄청 네. 고찰을 해야 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고민. 앞으로 열심히 살 거면 되게 힘들 거거든요. 홍범쌤도 저도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적어도 저는, 홍범쌤도 아마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출사표를 던졌고 제 의지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너 3시간씩만 자면서 10년 동안에 3시간씩만 자고 밥도 못 먹고 이제 점심은, 그런 조건으로 누가 시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강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고, 별로 이렇게 뭐랄까 억울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선택했는데요, 뭐. 우리 학생들도 아마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진짜 결심이 서고 그것을 서서히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공부도 아마 다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세이쌤이나 저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Y에 대한 것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한 단계 넘어가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감내하는 것,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고, 건강해야 돼. 네. 건강하겠습니다. 네. 잘 챙길게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익쌤하고 인터뷰를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제 넓게 깊게 이렇게 많이 하게 돼서, 저도 사실 좀 이 뭉클하다. 저희가 이렇게 투샷으로 녹화로 이제 만나는 건 거의 처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탈탈탈 털어서 많이 했던 것 같고, 요걸 보는 이제 우리 학생 친구들도 좀 본인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 학부모님들, 학생들 다 이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우리 정세희쌤이 생각하시는 교육의 본질과 양육 철학에 대해서 짧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저는 어쨌든 입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본질은, 저는 따뜻하고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이게 교육에서도 중요하고요. 인생에서도 중요하고요. 저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뜻하고 좋으면서 가만히 있는 아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가만히 있기가 제일 어려워요. 속 터지죠. 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할 거고요. 공부라는 것은 오늘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 1, 2, 3부를 쭉 보시면서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궁금하신 것들은 또 이렇게 댓글이나 또 이렇게 또 제 강연 찾아오시거나 제 유튜브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본질을 지켰을 때, 아이는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반드시란 건 없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인서울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저는 제가 지키고자 하는 본질을 지켰을 때 우리 아들, 딸이 행복하기를, 내가 따뜻하고 좋은 아빠고 난 정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평생 했으니까 우리 아들, 딸이 성적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거를 바랄 뿐입니다. 너무 듣고 나니까 그냥 나도 스익쌤 아들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세자는 되면 좀 부담스럽다. 세자녀면 혜택이 많긴 한데 힘들어요. 너무 네. 큰 자식이 들어오면 네.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정세희쌤은 좋은 어떤 이제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따뜻하고 동시에 좀 강한 아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저는 또 관계가 또 되게 무량한 게, 아빠가 아닐 때부터 지켜왔는데 승희가 아빠가 돼서 이렇게 잘 살아, 이런 생각도 드니까 되게 좀 저 스스로도 오늘 좀 되게 사심이 좀 가득했던 인터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여튼 정승익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하고 고정 댓글란에 해둘 테니까 꼭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왕왕 나와주시기로, 아까도 쉬는 시간에 전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출연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쌤 건강하시고요. 네. 저희도 다음 시리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